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옆집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의 사연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최은영 35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남편 강태민을 만난 건 회사 동료 소개로였어요. 태민 씨는 착한 사람이었고 특히 동생 태수를 정말 아꼈어요. 형제 간 우애가 깊은 게 보기 좋았죠. 3년 연애하고 25에 결혼했어요. 당시 저는 행복했어요. 좋은 남편을 만났고 시댁 식구들도 괜찮아 보였으니까요. 저희가 결혼하고 2년 뒤 시동생 태수도 결혼했어요. 시동생 부인 한미라는 저보다 3살 어렸고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어요. 처음엔 사이가 좋았어요. 명절 때 같이 준비하고 가끔 쇼핑도 같이 가고 괜찮은 동서관계였죠. 문제는 시동생 부부가 신혼여행 갈 때 시작됐어요. 출국 전날 밤 시동생한테서 강아지 좀 봐달라는 전화가 왔어요. 애견 호텔은 비싸고 형수가 봐주면 강아지도 덜 외로울 것 같다면서요. 일주일이라고 했어요.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당연히 봐줘야 한다고 했어요. 동생이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 없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시동생네 강아지를 돌봤어요. 하루 2번 산책시키고 밥 주고 청소하고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지만 일주일이니까 참을만 했어요. 시동생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강아지를 데려갔죠. 작은 선물이나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게 제 첫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거절하지 않은 게 제 인생을 10년 동안 지옥으로 만들었으니까요. 1년 후 시동생 부부한테 첫 아들 현우가 태어났어요. 시댁이 완전 축제 분위기였죠. 시어머니는 병원에 달려가서 손주 보며 우셨고 남편도 조카가 예쁘다며 매일 병원에 갔어요. 저도 축하했어요. 선물도 준비하고 병원도 방문했죠. 미라가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 지낸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미라가 육아가 처음이라 힘들어하니까 가끔 가서 도와주라고요. 며느리끼리 도와야 한다면서요. 저도 그때 둘째를 임신 중이었지만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시동생네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아기도 봐줬어요. 한 달쯤 그렇게 도와줬을 때 미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현우 좀 봐달라고요. 2시간이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2시간이니까요. 그런데 2시간이 4시간이 됐어요. 미라한테 전화했더니 병원에서 검사가 추가로 필요해서 늦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6시간을 기다렸어요. 제가 임신 중이라 배도 불편했는데 현우는 계속 울었고 저는 하루 종일 아기를 달랬어요. 미라가 저녁 늦게 돌아왔을 때 피곤하다며 그냥 눕더라고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요. 시동생 태수도 퇴근해서 와서는 저보고 저녁 먹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 집에 가도 된다고 했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어요. 동생 부부가 힘든데 제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며느리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거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시동생 부부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현우 좀 봐달라고요. 처음엔 일주일에 1번이었어요. 그러다 일주일에 2번이 됐고 3번이 됐어요. 저도 그때 딸 윤서를 낳았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일주일 됐을 때 미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현우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고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못 간다면서 저보고 같이 가달라고 했어요. 제가 산후조리 중이라고 했더니 미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은 집에 계시잖아요. 저 혼자 아기 데리고 병원 가기 너무 불안해요. 형님은 출산 경험도 있으시고 윤서도 데리고 같이 가시면 되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전 거절하지 못했어요. 갓난아기 데리고 병원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거절해요. 그래서 윤서를 업고 시동생네 집에 갔어요. 그리고 현우를 안고 미라와 함께 병원에 갔죠.
병원에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윤서는 배가 고파서 울었고, 현우는 아파서 울었고, 저는 두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미라는 옆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진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라가 카페 가자고 했어요. 커피 마시고 싶다면서요. 제가 윤서 때문에 빨리 가야 한다고 했더니 미라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태수한테 전화하더라고요. 그런데 태수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형수가 도와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동생이 고맙다고 했다면서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게 제 실수였어요. 거절하지 않은 게요. 거절하지 않으니까 시동생 부부는 제가 기꺼이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현우가 돌 됐을 때 시동생 부부가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3박 4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저한테 현우를 맡겼어요. 부탁한 게 아니라 그냥 맡긴 거였습니다. 동서가 전화해서 말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주도 가니까 현우는 저희 집에 맡기고 간다고요. 아기 짐이랑 분유, 기저귀 다 챙겨놓겠다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3박 4일이나 조카를 맡으라고요? 제 딸도 이제 겨우 돌인데요. 동서한테 힘들 것 같다고 말했더니 미라가 말했어요. 형님, 저희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요. 현우 낳고는 정신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여행 가는 건데 형님이 좀 도와주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형님이 봐주는 게 맞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도 당연히 봐줘야 한다고 했어요. 동생이 여행 한번 가는데 형수가 조카 좀 봐주는 게 뭐가 어려우냐고요. 그렇게 3박 4일 동안 현우를 돌봤어요. 아기 둘을 동시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윤서 기저귀 갈고, 현우 기저귀 갈고, 윤서 분유 먹이고, 현우 분유 먹이고, 윤서 재우고, 현우 재우고. 하루 종일 아기 돌보느라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시동생 부부는 제주도에서 맛있는 음식 사진, 예쁜 풍경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행복해 보였죠. 전 그 사진을 보면서 아기 둘을 안고 울었어요. 3박 4일 후 시동생 부부가 돌아왔을 때 미라가 현우를 데리러 왔어요. 제주도 선물이라며 과자 한 박스를 줬어요. 5,000원짜리 과자였어요. 3박 4일 조카를 돌봐준 대가가 5,000원짜리 과자였어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은 선물을 받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고 했어요. 가족인데 당연한 건데 선물까지 줬으니 동생네가 고마워하는 거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안에서 저는 당연히 시동생네 아이를 돌봐줘야 하는 사람이구나.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구나. 현우가 2살 됐을 때 미라가 둘째를 임신했어요. 그리고 임신했다는 핑계로 현우를 저한테 더 자주 맡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기본이었어요. 어느 날은 아침 9시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산부인과 가는데 현우 좀 봐달라고요. 점심때쯤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점심이 지나도 안 왔어요. 전화했더니 친구들이랑 밥 먹고 있다고 했어요. 산부인과는 진작에 끝났는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밥 먹고 있다고요. 저는 윤서 유치원 데려다 줘야 하는 시간인데 현우 때문에 못 갔어요. 윤서한테 미안하다고 했더니 윤서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는 현우만 좋아해. 나는 안 좋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 딸을 방치하면서 조카를 돌보고 있구나. 미라한테 전화해서 빨리 데리러 오라고 했더니 미라가 짜증을 냈어요. 자기가 임신 중이라 힘들어서 친구들이랑 좀 쉬고 있는 건데 뭐 그렇게 재촉하냐고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간다고요. 결국 동서는 저녁 6시에 왔어요. 아침 9시에 맡기고 저녁 6시에 데려간 거예요. 9시간이었어요. 산부인과는 1시간이면 되는데 9시간 동안 제가 현우를 돌본 거예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은 동서가 임신 중이라 힘드니까 이해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저보고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 후로도 계속됐어요. 동서는 임신 중이라는 핑계로 현우를 저한테 맡기고 자기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들이랑 영화 보고, 쇼핑하고, 카페 가고, 네일 아트 하고요. 그 시간 동안 저는 현우를 돌봤어요. 동서가 둘째 딸 예리를 낳았어요. 시댁은 또 축제 분위기였죠. 둘째 손주라고요. 동서는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 보내고 집으로 왔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일주일 됐을 때 동서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예린이 밤에 잘 안 자서 너무 힘들다면서 현우를 좀 맡아달라고 했어요. 현우까지 돌보면 너무 힘들다면서요. 제가 힘들다고 했더니 동서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자기가 정말 힘들다고, 신생아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현우까지 돌보면 미친다고요. 일주일만 맡아달라고 했어요. 결국 일주일 동안 현우를 맡았어요. 일주일이라더니 2주가 됐어요. 미라한테 전화했더니 아직 예린이 밤에 잘 안 자서 좀 더 맡아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을 맡았어요. 한 달 동안 현우는 저희 집에서 살았어요. 유치원도 제가 데려다 주고 밥도 제가 챙기고 재우는 것도 제가 했어요. 윤서는 엄마를 현우한테 빼앗긴 것처럼 느꼈고 제가 현우한테 관심을 주면 삐졌어요. 한 달 후 미라가 현우를 데려갔을 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데려갔죠. 시동생 태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수가 조카 돌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명절이 됐어요. 추석이었어요. 시댁에 모였는데 왜 제가 혼자 명절 준비를 해야 하죠? 미라도 며느리인데요. 시어머니한테 들다고 저는 윤서 하나니까 여유 있다고 제가 해줘야 한다고요. 결국 저 혼자 명절 음식을 다 준비했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하고 잡채 만들고요. 미라는 거실에서 휴대폰 보면서 쉬었어요. 명절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혼자 설거지했어요. 미라한테 도와달라고 했더니 미라가 말했어요. 자기는 예린이 젖 먹여야 해서 못한다고요. 예린이 젖 먹이는 건 10분이면 되는데 설거지는 1시간이 걸렸어요. 젖 먹이고 나서도 미라는 오지 않았어요. 그냥 거실에서 쉬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은 미라가 아기 둘 키우느라 힘드니까 이해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윤서도 제 아이인데 왜 저만 모든 일을 해야 하죠? 미라도 며느리인데 왜 저만 명절 준비를 해야 하죠? 그 후로도 계속됐어요. 시동생 부부는 저를 당연히 베이비시터로 생각했어요. 데이트 가고 싶으면 아이들을 제게 맡겼고, 영화 보고 싶으면 아이들을 제게 맡겼고, 여행 가고 싶으면 아이들을 제게 맡겼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미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저희 부부 기념일이라 저녁에 외식하려고 하는데 현우랑 예린 좀 봐달라고요. 저녁 6시쯤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윤서랑 놀이공원 가기로 약속했어요. 윤서가 한 달 전부터 기다렸던 약속이었어요. 미라한테 안 된다고 했더니 미라가 말했어요. 1년에 한 번뿐인 기념일인데 애들 때문에 못 가면 너무 슬플 것 같다고요. 시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봐주신다고요. 저밖에 없다고요. 저는 윤서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놀이공원은 다음에 가자고요. 윤서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는 거짓말쟁이라고. 약속했는데 왜 안 가냐고. 현우랑 예린이는 매일 보는데 나는 왜 안 데려가냐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제 딸한테 이런 상처를 주고 있구나. 하지만 이미 미라한테 알겠다고 대답한 후였어요. 그날 저녁 6시에 미라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저녁 먹고 8시쯤 데리러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8시가 지나도 안 왔어요.
9시, 10시, 11시가 지나도 안 왔어요.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았어요. 자정이 넘어서 미라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죄송하다고, 와인 마셔서 운전 못한다고,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간다고, 애들 재워달라고요. 갑자기 1박 2일이 된 거예요. 저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현우와 예린을 재웠어요. 윤서는 자기 방을 현우한테 양보하고 제 방에서 잤어요. 다음 날 아침 미라가 10시에 왔어요. 늦잠 자서 늦었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은 미라가 기념일이라 와인도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낸 거니까 이해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형수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집안에서 저는 그냥 무료 베이비시터일 뿐이구나.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제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 제 딸은 중요하지 않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동생 부부의 요구는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미리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갔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태수가 현우와 예린을 데리고 서 있었어요. 저희 주말에 강원도 간다면서 애들은 저희 댁에 맡기고 간다고요. 일요일 저녁에 데리러 온다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2박 3일을 맡으라고요? 미리 말도 안 하고요. 안 된다고 했더니 태수가 말했어요. 호텔도 다 예약했고 출발해야 한다면서 시어머니도 저한테 맡기는 게 맞다고 하셨다면서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태수는 아이들 짐을 현관에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서서 현우와 예린을 봤어요. 아이들도 갑자기 맡겨진 게 어색한지 저를 쳐다봤어요. 2박 3일 동안 저는 윤서와 현우, 예린 세 아이를 돌봤어요. 밥 3번 챙기고 간식 주고 놀아주고 씻기고 재우고요. 윤서는 저한테 관심을 못 받아서 삐졌고 현우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었고 예린은 밤에 잘 안 자서 저는 하룻밤에 2시간도 못 잤어요. 시동생 부부는 강원도에서 행복한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맛있는 음식, 예쁜 풍경, 호텔 수영장.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집에서 아이 셋을 돌보느라 정신없었어요. 일요일 저녁 8시에 시동생 부부가 왔어요. 피곤하다며 빨리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은 동생이 휴가 한번 제대로 보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 했어요. 조카 좀 봐주는 게 뭐가 어렵냐고요. 저는 폭발 직전이었어요. 도대체 제 시간은 언제 존중받나요? 제 딸은 언제 엄마 관심을 받나요? 그 후로도 시동생 부부는 계속 아이들을 맡겼어요. 일주일에 3-4번은 기본이었고 때로는 주말에 1박 2일씩 맡겼어요. 미리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데려다 놓고 갔어요. 어느 날은 저녁 9시에 현우와 예린을 데려다 놓고 갔어요. 미라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저희 오늘 회사 야유회 가서 늦는다고,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간다고, 애들 재워달라고요. 갑자기 1박이 된 거예요. 저는 윤서를 재우고 현우와 예린도 재워야 했어요. 현우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었고 예린은 밤에 계속해서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10시가 넘어서 미라가 왔어요. 숙취 때문에 늦었다면서요. 저는 밤새 잠도 못 자고 아이들 돌봤는데 동서는 술 마시고 늦잠 잔 거예요. 동서한테 화를 냈어요. 미리 말도 안 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다음 날 늦게 오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미라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님, 왜 그러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형님도 나중에 도움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허탈했어요.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동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제가 윤서를 챙겨줘야 하는 시기였어요. 학교 적응도 도와주고 숙제도 봐주고 친구 관계도 챙겨줘야 했어요. 그런데 시동생 부부는 여전히 아이들을 맡겼어요.
윤서 학교 갈 시간인데 현우와 예린을 데려다 놓고 갔어요. 저는 윤서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빨리 집에 와야 했어요. 윤서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현우와 예린이 집에 있으면 윤서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자기보다 현우와 예린을 더 신경 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 윤서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없는 것 같아. 엄마는 맨날 현우랑 예린만 봐. 나는 안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 딸한테 이런 상처를 주고 있었구나. 조카 돌보느라 제 딸을 방치했구나.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고. 시동생 네 아이들을 더 이상 못 봐주겠다고요. 윤서가 엄마 관심을 못 받아서 힘들어한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화를 냈어요. 무슨 소리냐고. 동생네가 얼마나 힘든데 제가 좀 도와줘야 한다고요. 윤서는 괜찮다고.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저는 소리쳤어요. 예민한 게 아니야. 우리 딸이 엄마 관심을 못 받아서 힘들어한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글쎄, 그래도 동생네는 애가 둘이니까 저는 하나니까 여유 있지 않냐고요. 좀 도와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물었어요. 왜 제가 도와줘야 하냐고. 미라도 엄마인데 미라가 자기 애들 돌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형님이 동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가족인데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절대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명절이 다가왔어요. 설날이었어요.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올해도 명절 음식은 제가 준비하라고요. 미라는 애들 둘이나 되니까 힘들다고. 저는 윤서 하나니까 괜찮다고요. 저는 거절했어요. 올해는 미라도 같이 준비하자고요. 저만 계속 준비하는 건 불공평하다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으셨어요. 제가 맏며느리라면서 맏며느리가 명절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라면서 미라는 힘들다면서 제가 좀 이해해줘야 한다고요. 저도 힘들어요. 윤서도 챙겨야 한다고요. 너는 윤서는 하나고 둘째는 애가 둘이니까 네가 더 여유롭잖아. 가족끼리 원래 돕고 하는 거야. 결국 저 혼자 명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미라는 거실에서 아이들이랑 놀면서 쉬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명절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혼자 설거지했어요. 미라한테 도와달라고 했더니 미라가 말했어요. 자기는 애들 봐야 해서 못한다고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요. 그 일은 윤서가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일어났어요. 윤서가 아침부터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소화가 안 되나 싶어서 소화제를 줬죠. 그런데 점심때가 되니까 윤서가 배를 움켜쥐고 심하게 아파했어요. 체온을 재봤더니 39도가 넘었어요. 바로 병원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미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미용실 예약했다면서 현우랑 예린 좀 봐달라고요? 2시간이면 된다고요. 저는 황급히 말했어요. 오늘 안 된다고. 윤서가 많이 아파서 지금 병원 가야 한다고요. 미라가 말했어요. 2시간만 봐달라고. 미용실 예약 취소하면 위약금 내야 한다고. 윤서는 조금 있다 병원 가도 된다고. 응급한 거 아니면 2시간 후에 가라고요. 저는 말했어요.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열이 39도가 넘는다고 당장 가야 돼. 에이 형님, 39도 가지고 뭘 그러세요. 39도면 해열제 먹이면 돼요. 저 이 미용실 예약하려고 석 달이나 기다렸다고요. 제발 2시간만 봐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동서. 우리 딸이 아프다고. 소리치며 전화를 끊고 윤서를 안고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윤서를 진찰하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맹장염이라고. 염증이 심해서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조금만 늦었으면 맹장이 터질 뻔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제 딸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동서는 머리 예약 때문에 2시간만 봐달라고 했어요. 윤서는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바로 병원으로 왔어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윤서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는 안도하면서 울었어요. 윤서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저를 보고 울면서 말했어요. 아팠다고, 많이 아팠다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엄마가 빨리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고요. 윤서가 말했어요. 엄마랑만 있고 싶다고, 현우랑 예린이는 싫다고, 엄마를 자기한테만 달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시동생네 아이들을 돌보지 않겠다고요. 경실에 있을 때 미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용실 다녀왔다면서 오늘 저녁에 남편이랑 영화 보러 가려고 하는데 현우랑 예린 좀 봐달라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안 돼. 윤서가 지금 수술해서 입원해 있어. 형님 입원해 있으면 오히려 여유롭잖아요. 간호사들이 다 해주는데 뭘 그런 걸로 그러세요. 저희 영화표 이미 예매했어요. 저는 말을 다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동서한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이제 당신 시동생네 아이들 안 봐줄 거야. 왜 그러는데? 갑자기. 오늘 윤서가 응급실 간 거 알지? 그때 동서가 전화 왔었어. 미용실 예약 취소하기 싫으니까 2시간만 봐달라고. 내 딸이 응급실 가야 하는데 자기 머리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다고. 그건 재수 씨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였겠지.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급한 일이 대체 뭔데? 미용실 예약한 게 네 딸 목숨보다 급한 일이야? 오늘 윤서 수술 받고 입원해 있는데 자기들 영화 보러 간다고 애봐달라더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10년 동안 참았어. 너는 시동생네 아이들 돌보느라 내 딸을 방치했어. 윤서가 그러더라. 엄마 없는 것 같다고. 이제는 못하겠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다야? 내 딸이 죽을 뻔했는데 가족이 뭔 소용이야.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가족이 왜 필요하냐고? 윤서가 퇴원하고 집으로 왔어요. 일주일 동안 집에서 쉬면서 회복해야 했어요. 저는 윤서만 돌봤어요. 시동생네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미라한테서 문자가 계속 왔어요. 전화 좀 받아달라고. 오늘 현우 유치원 데려다 줘야 하는데 자기가 못 가니까 대신 좀 데려다 달라고. 왜 연락 안 받냐고. 화났냐고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미라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현우와 예린을 데리고요. 왜 이러냐고. 전화도 안 받고 화났냐고 물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동서, 나 이제 현우랑 예린이 못 봐줘. 형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윤서가 응급실 갔을 때 기억나. 동서가 미용실 예약 취소한다고 2시간만 봐달라고 했던 날. 아, 그거요. 저도 급해서 그랬던 거였어요. 죄송해요, 형님.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실 일이에요? 그거 가지고. 내 딸이 응급실 가는데 네 미용실 예약이 더 중요했다는 거야. 그리고 윤서가 수술받고 입원해 있는데 영화 보러 가니까 아이들 봐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건 이미 영화표를 예매해버려서 그랬던 거죠, 형님. 영화표가 내 딸 목숨보다 중요하냐고. 10년 동안 내가 현우랑 예린이 얼마나 봐줬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 때로는 매일 밤새워가면서 봐줬어. 근데 이젠 안 해. 형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인데 도와주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가족? 가족이면 뭐든 당연해?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도와줬는데 니들이 고맙다 하기랬어. 그런 마음을 가지기랬어. 형님도 나중에 도움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는 허탈해서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아, 내가 이런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싶더라고요. 나중에? 10년 동안 내가 나한테 도와준 게 뭐가 있는데? 명절 때 나 혼자 음식 준비할 풀 뜯어 먹는 소리 하고 있다 정말. 그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나는 안 힘들었겠어? 우리 윤서 보면서 동서 애들 내가 다 봐줬는데.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동서와 말씨름 하다 보니 생각이 정리되더라고요. 저는 바로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오빠는 변호사였어요.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나 10년 동안 시동생 내 아이들 돌봐줬는데 베이비시팅 비용 청구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10년 동안 베이비시팅? 저는 오빠한테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아이들을 맡았고, 때로는 며칠씩 맡았고, 미리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맡기고 갔던 일들을요. 오빠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완전히 이용당한 거야. 너 왜 이렇게 멍청하게 있었어? 그런 일 있었으면 나한테 바로 얘기를 했어야지. 베이비시팅 비용 청구 가능해. 계산해서 알려줄게. 걱정하지 마. 오빠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는지 곧 말을 이었어요. 베이비시터 시급이 보통 시간당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이고 아이 둘이면 시간당 3만 원 정도 받아. 10년 동안 일주일에 평균 4번, 한 번에 평균 8시간씩 받다고 치면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 되겠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1억 5천이냐고요. 오빠가 계속 말했어요. 정확히 계산하려면 날짜별로 다 기록해야 하는데 기록해둔 거 혹시 있어? 핸드폰에 문자 기록이랑 통화 기록 다 있어. 그럼 그거 정리해서 나한테 좀 보내줘. 정확히 계산해서 법적으로 청구하자. 저는 오빠와 함께 10년간의 기록을 정리했어요. 미라한테 온 문자, 통화 기록, 아이들을 맡긴 날짜와 시간을 다 정리했어요. 계산이 끝났을 때 총액은 1억 6천만 원이었어요. 10년 동안 제가 시동생네 아이들을 돌봐준 대가였어요. 오빠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내용 증명 보내겠다고 시동생네한테 청구서 보내자 했지만 저는 살짝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 얼굴을 보니 결심이 섰어요. 제 딸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끝내야 했어요. 저는 오빠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주일 후 오빠가 시동생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10년간의 베이비시팅 비용 1억 6천만 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내용 증명을 받은 시동생네가 난리가 났어요. 태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1억 6천만 원을 청구하다니. 가족인데 이럴 수 있냐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가족이면 공짜로 10년 동안 아이를 맡아야 하냐고. 베이비시터 시급대로 계산한 거라고. 정당한 대가라고요. 시동생은 자기들이 부탁해서 봐주신 건데 돈을 청구하면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그게 부탁이었냐고. 미리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데려다 놓고 간 적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부탁이냐고 쏘아붙이니 시동생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동서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울먹이면서요. 제발 취소해달라고. 저희 그런 돈 없다고. 형님이 기꺼이 도와주시는 줄 알았다고요. 저는 말했어요. 기꺼이냐고. 내가 언제 기꺼이 해줬냐고. 내 딸 방치하면서 너네 아이들 돌봤는데 라고요. 동서는 그래도 형님이 한 번도 싫다고 안 하셔서 괜찮은 줄 알았다는 헛소리를 해댔어요. 저는 싫다고 말했지만 니들이 무시한 거라도 대답해줬죠.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내가 미쳤냐고 동생네한테 1억 6천을 청구해. 가족끼리 무슨 돈을 따지고 있어. 어머니, 가족이면 10년 동안 공짜로 일해야 하나요? 그리고 베이비시터 시급대로 계산한 거예요. 10원 한 장 틀리지 않았다고요. 그래도 그렇지. 동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왜 당연해요? 제 시간은 아무 가치도 없나요? 제 딸은 희생만 해야 해요? 네가 지금 우리 가족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구나.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그 어머님 가족이 저를 10년 동안 망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돌려주는 것뿐이에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급히 들어왔어요. 시댁에서 연락을 받았나 봐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청구서를 제발 취소하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정당한 대가라고 얘기해줬습니다. 남편은 동생한테 그런 돈 없다고 어떻게 1억 6천을 어떻게 내냐고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럼 10년 동안 공짜 베이비시터로만 쓰고 부려먹기만 하려고 했단 말이야? 여보, 제발 가족이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가족이면 뭐든지 공짜냐고. 내 시간은 가치가 없어. 우리 윤서는 어쩌고. 10년 동안 나는 윤서 방치하면서 현우랑 예린이 돌봐줬어.
내 딸이 당신 딸이 아무 관심 못 받아서 상처받는데도 너희 가족은 가족인데 당연하다고 했다고. 이제 그 대가를 받으려는 것뿐이야. 그리고 당신하고도 이혼할 거야. 이제 당신이랑도 못 살아.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고 언제나 동서 편이었잖아. 우리 윤서마저도 보는 둥 마는 둥 했으니 그냥 이만하고 갈라서자. 남편은 당혹스러움에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시동생네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청구서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걸었어요. 하지만 오빠가 10년간의 증거를 다 제출했어요. 문자 기록, 통화 기록, 날짜별 시간 계산, 모든 게 명확했어요. 판사님이 증거를 보시더니 시동생네 변호사에게 물으셨어요. 피고 측은 10년 동안 원고에게 무상으로 자녀를 맡긴 것이 맞습니까? 시동생네 변호사는 맞지만 가족 간의 도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님은 도움이라고 하기엔 빈도와 시간이 일주일에 평균 4회, 한 번에 8시간씩 10년간 지속됐다면 이것은 무상 노동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왠지 속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은 쉽게 제가 이겼어요. 워낙 준비해둔 자료가 많았고 재판부에서도 노동으로 간주되어 시동생네에게 1억 6천만 원을 저한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어요. 시동생네는 그 돈이 없었어요. 집을 팔아야 했어요. 결국 집을 팔고 작은 월세로 이사 갔어요. 이혼도 성립됐어요. 저는 윤서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1억 6천만 원과 남편의 무책임함과 가정을 파탄의 사유를 방조한 죄로 인해 위자료까지 받아서 그중 일부로 아파트를 샀고 나머지는 윤서 교육비와 생활비로 저축했어요. 윤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 관심을 독차지하니까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윤서가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어요.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급식 이야기. 저는 윤서 이야기를 다 들어줬어요. 더 이상 조카들 때문에 윤서를 기다리게 하지 않았어요. 주말에 윤서랑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어요. 10년 동안 못 해줬던 걸 다 해줬어요. 윤서가 말했어요. 나 진짜 행복하다고요. 저도 말했어요. 엄마도 행복하다고요. 6개월 후 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제발 만나줘, 부탁이야. 전 여유로운 마음으로 카페에서 전 남편을 만나기로 했어요. 전 남편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은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동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 정말 미안해. 너 없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윤서를 얼마나 방치했는지. 그래, 맞아. 태순애도 완전히 망했어. 집도 팔고 부부 사이도 나빠지고 해서 동서가 태수한테 이혼하자고 했어. 은영아, 혹시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 내가 정말 잘할게, 진짜야. 헛소리 좀 하지 마. 10년 동안이나 나랑 윤서 방치해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난 이제 행복해 윤서랑 둘이만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 줄 이제야 알았어. 그러니 얌전히 내 인생에서 꺼져 좀. 전시 어머니한테서도 연락이 왔는데요. 미안하다느니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느니 하는 구구절절한 소리였어요. 그러면서도 태순에 힘들다고 하는데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방 들고 나와버렸답니다. 멀리서 절 부르며 오는데 왜 만나자고 했는진 아직 모르겠네요. 1년이 지났어요. 윤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학교 적응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고 성적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나 오늘 미술 대회에서 상 받았다. 정말이야? 우리 윤서 대단하네. 고마워, 엄마. 엄마가 응원해줘서 더 열심히 했어. 저는 윤서를 안아줬어요. 저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일하니까 윤서랑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수입도 괜찮았어요. 우연히 시동생네를 마주쳤어요. 마트에서요. 동서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현우와 예리를 데리고 있었는데 아이들도 예전만큼 밝아 보이지 않았어요. 동서는 자기들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자꾸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저랑 이제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이라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고 돌아섰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이해해달라고 했을 때 니들은 뭐 했어?
가족이라 당연하다고. 그 당연한 걸 다른 사람들은 횡포라고 불러. 다신 보자 말자. 저는 윤서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났어요. 집에 와서 윤서가 마트에서 현우랑 예린이와 잠깐 했던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윤서야, 이제 큰엄마가 우리 안 봐줘? 응, 엄마는 이제 나만 볼 거야. 윤서가 말을 들으니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왜 하지 못했나 싶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윤서가 저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이제 자유였어요. 10년 동안 저를 묻고 있던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말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저는 제 삶을 살아요. 제 딸을 위한 엄마로요. 그리고 행복해요. 정말로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게 정말 당연한 것인지, 그게 나를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